네, 자, 또, 어떻게 보면, 사주 공부는, 재밌는 공부죠. 재밌는. 한 인간의, 운명, 아까 우리 고 선생이 그랬나, 운구, 길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이제 뭐, 객관적인 논리로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천지인 3개가 동시에 삼위일체로, 용사, 이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도권이, 하늘이, 시간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고, 공간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고, 하루 중에도 그래요. 여러분, 지지에서 좌오묘유라고 하는 4글자는 하늘이 주도권을 잡는 시간이에요. 진술충미라고 하는 4글자는 땅이 주도권을 잡는 거고, 인신사해라고 하는 4글자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원래는 자시의 시작인데, 실제로 인간 생명이 활동하는 시간을 인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시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기운이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면 축시가 되고, 그 기운이 인간에게 바톤을 넘기는 시간이 하루 중에도 인시예요, 인시. 그리고 1년도 동짓달, 섣달이 있는데, 인월 입춘에 가서야 한 해를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춘, 인신사해라고 하는 4글자가 사계절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게 사람의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주도권을, 대략 해봤을 때, 열 중에서 약 3.3 정도씩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정신문화사에서 선천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땅의 주도권이 굉장히 강하게 물질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종복을 했어요, 인간이. 근데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건 인간이 21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숙해졌다 이거예요. 이제 출가해서 자식을 낳고 가장이 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때마저도 인간이 바꾸고 있어요. 겨울에 딸기를 먹고 있다 이거예요, 겨울에. 인권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무조건 천리에만 따라야 되는 과거 시절에서 겨울에도 난방을 잘 해가지고 딸기와 수박을 막 제철 과일이 아닌 과일들을 생산해서 먹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운칠기삼이 아니라 이제 운육기사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인간의 능력이 그만큼 권능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원래 이게 연월일시 사주죠. 내기둥.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이게 지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시간의 부호예요. 천간은. 요거는 땅의 부호입니다. 땅의 공간. 근데 이 공간에 몸을 붙이고 살고 있는 거야. 한 걸음도 우리는 공간에서 발을 뗄 수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맞죠? 땅에 항상 발을 붙이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몸뚱아리는 땅에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몸뚱아리가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손이 여기에 달려있지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버지고 이게 엄마인데 그래서 자식도
아버지는 급하면 저 혼자 튀지만 엄마는 급해도 새끼를 안 씁니다.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치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더 밀접해요. 엄마하고 자식이라는 게. 여기 몸뚱아리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 인간이 지장간이라는 글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이 사주의 이론은 이런 정신문화사적인 거대한 역의 흐름을 보고서 통찰하고 깨어난 거예요. 아, 이제는 달리 봐야 되겠구나. 지장간에서 튀어나온 글자를 강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 그게 인권이니까. 지지는 이게 지권이고, 이거 천간은 천권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론을 뒤집어 본 거예요. 뒤집어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사주는 띠 가지고 본 거예요. 띠 가지고. 당사주가. 그래서 삼재팔란 따지는 게 띠를 보고 이 무슨 띠는 삼재다. 이게 띠예요. 근데 그 뒤에 북송 때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아니 사주 그렇게 보면 해석이 좀 오류가 많아. 일간으로 봐야 돼. 일간을 자기로. 이게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왜 일간만 주장하냐 이거예요. 나도 바꿀 수 있지. 시대 의식에 따라서. 그죠? 아니 이치는 단순해요. 우리는 요걸 그때 왕조시대 이론이거든. 이거 왕으로 봤어요. 왕으로. 근데 지금은 왕도 바꾸잖아. 우리 민주사회는. 그죠? 맞죠? 민주사회는 요거 왕조가 아니야. 민주. 왕이 군주가 아니에요. 민주. 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간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개벽 사주학의 핵심입니다. 문자에 너무 갇히면 안 돼요. 자, 이 사주는 일단 여러분 사주 보는 게 연습이에요. 연습하는 코치, 제가 코치거든요. 유능한 코치가 폼부터 익히는 거예요. 폼부터. 이렇게 쉽게 가야 돼. 폼부터 익히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스포츠를 하나 배우더라도 잘할 수 있는 자세를 처음에 기본기를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주를 딱 볼 때 폼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폼이 뭐냐? 자, 요게 시간이라면 그 다음에 공간이 중요하죠. 공간의 주인이 이거예요. 월지.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요놈하고 요놈은 요건 태양의 공전을 말하고 요건 태양의 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달이에요. 달의 공전을 말하고 이건 달의 자전을 말한다니까. 이렇게 자연과학이라고. 아주 치밀한 과학이에요. 이게 미신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탐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도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12시간이 한 차의 틈도 없이 정확히 흘러가고 있고 1년 12달이 한 칸씩 정확히 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관계. 자, 기토는 토성이에요. 토성. 자, 토성도 쉽게 봐라. 기토는 전답토라예요. 이렇게 자꾸 자연의 물상으로 들어와서 쉽게 보면 쉬워져요, 사주가. 자꾸 이걸 갖다 문자로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사주 그렇게 보면 한계가 금방 와버려요. 자, 그러면 음토가 있고 양토가 있다. 양토는 지상에서 보면 큰 덩어리들이에요. 큰 덩어리가 뭐가 있습니까? 동산, 산. 이게 무토야. 기토는 전답, 곡식을 키우는. 그래서 기토는 곡식을 잘 키우는 사람인데, 자, 곡식을 키울 곡식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이제. 그 어느 계절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죠? 더울 때, 예. 어때? 화토 공존설에 의해서 이걸 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록. 자, 이게 록이라고 하는, 월지에 록이 있으니까 부모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에요. 월지에. 부모 자리에 록이 있어. 그 록 위에
요 글자가 이제 뭔 글자인가 보는 거예요. 로구에 뭐가 있냐면 요게 물이에요, 물. 더운데 물 필요한 사주가 이게 덥다 이거예요. 더운 땅이야, 여름에.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물이 제일 필요한 게 땅이 이 더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지. 물이 딱 이렇게 있어. 이게 물이 이 사주는 물이 이제 뭐냐? 물이 지금 절실하게 물이 땅이 아무리 넓고 많아도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물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이 더우니까 딱 그거 쉽게 그렇게 보는 거야. 아, 물이 있네? 이 물이 뭐냐면 재예요. 돈이야.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복이 있어. 전생에 남한테 인색하지 않았다. 그 인색하지 않은 습관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응? 그 덕에 돈도 이미 돈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왜 제복이 있어요? 천간에 떠 있으니까 제법 돈이 있어. 팔자가. 돈이 궁하질 않아. 돈 좀 궁하다 싶으면 어디서 와도 와. 돈이. 아, 이렇게 쉽게 딱, 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깨끗한 물인가, 탁한 물인가.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반을 거쳐서 오면 깨끗하죠? 그 안반을 거쳐야. 안반도 여기 있네요. 여기 금이 안반이야. 그래서 여기도 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식상이라고 하는 건데 식신상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팔자예요. 뭔가를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는 팔자야. 그래서 오지랖이 넓게 식상의 오지랖이 넓어요. 이 일도 가서 참견해야 되고 저 일도 가서 참견해야 되고. 식신상관이 다 있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팔자예요, 이 팔자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와서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팔자다. 자, 땅이 제일 하고 싶은 건 원래 나무 키우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제 원래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곡식을 키우는 거예요. 땅이니까. 여름 땅이라도 곡식을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안타깝게 나무가 목인데 이 사주는 목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보면은 관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위 직장이나 그런 데 가서 공직자로 사는 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육친이라고 사람 관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여자 운명이기 때문에 이 목이 뭐냐면은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팔자에 지금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생에 남자한테 좀 잘 못한 거죠. 남자한테 성질 좀 부렸던 거예요, 전생에. 그 인과라고 보는 거예요.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 이게 추명학이라고 해요, 추리한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요. 남자가 없는데 결혼을 왜 하냐? 요게 자식이에요. 자식도, 자식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자식이 있지. 그죠? 그 자식도 천간에 툭 튀어나왔네? 그 괜찮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지지에 있으면 조금 부족한 자식이고, 천간에 나 잘났네 하고 튀어나왔다니까, 지금 자식. 그래서 이제 이 팔자는 남자를 위한 운명이 아니라 자식을 잘 기르고 하는 운명으로 이제 자기가 자식을 위주로 하는 삶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 자식이고, 이건 딸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적어도, 자식이 둘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천간에 이게 동그라미 친 게 다 좋은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환경들이 전생의 공덕에서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지지를 보게 되면 좌우충, 충미충이 있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변화 이동이 많고 또 좀 뭔가 좀 부딪히는 일들이 다사다난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충미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 사주가 신약하면 충미충은 아주 불길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신강이에요. 지금 기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이게 화톡이 딱 짜여가지고 자기 타고난 원기가 약하지 않아요. 좀 강한 거예요. 신강사주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신강사주는 아까 제가 대지 곡식을 심는 땅이라고 했죠. 이걸 개간을 해야 돼. 그 충미충이 좋은 거예요. 개간을 막.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가 과거의 행적이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영역인데 나의 영역에서 종교 철학의 글자인 화개성이 충미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화하려고 개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꾸 가서 이게 전생에 이거는 수행하다가 한번 깼다 이거예요. 정진하다가 뭐 때문에 깼을까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제가 용신이라 돈 때문에 너무 아유 공부 좀 해보려고 수행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난 때문에 에라이 공부고 뭐고 때려쳐버리자고 그냥 한번 때려쳐본 흔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근데 그때 수행했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번 생에라도 이것도 해야지 하고 말년에 요게 말년이에요. 말년에 공부하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짠 거예요. 자기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놓은 거를 이제 이 학문을 연구한 공부를 이렇게 지난하게 여러분 제가 한 30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쉬워. 모르는 사람은 어렵죠. 그래서 이 충미충은 좋은 글자입니다. 좋은 충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여기를 갈아엎어서 이게 뭐예요? 신금이 보석이라고. 이 땅에서 보석을 캐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못 키우는데 에라이 보석이라도 줍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곡식은 틀려먹었고 영적 보석을 해서 여기서 보석이라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팔자의 구조들이 가끔 가다 횡재수가 있어요. 길 가다 뭘 잘 주워. 뭐 가끔 로또도 맞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보석을 길에서 주는 상이. 쳐다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핵심이 뭐냐면은 요게 추고 귀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우리 민족의 별이로구나. 이건 과거 선천 사주학에서는 대단히 흉한 흉살입니다. 추고라고 하는 게 귀문, 원진, 탕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글자를 흉살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의 별이구나. 이게 뭐냐면 여기 해원이라고 썼죠? 이번 생에 해탈하려고 온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해원살이라고 바꿉니다. 과거에는 이 귀문살, 원진살, 탕화살 막 이러는데 아주 흉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명 속된 말로 막 또라이살이라고도 막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 글자의 추고가 나한테 튀어나온 거예요. 이 글자 속에서. 축중 기토, 오중 기토가 내가 나한테 튀어나와가지고
직감, 영감, 예지력, 영적 예지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무당, 성직자, 공부 좀 잘하면 이런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해요. 이걸 영적인 이 영성 에너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라? 내가 해탈하고 회원하고 그 다음에 남도 회원해라. 이게 이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후천 회원살의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한국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철학. 자꾸 우리 것, 우리 정신,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이런 걸 자꾸 탐닉하게 돼요. 근데 그 글자가 충미충까지 있으니까 이건 말년까지 이 공부를 좀 지구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죠. 잠이 원진도. 잠이 원진. 그래서 잠이도 원진이네. 얘도. 네 글자가 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잠이 원진이고 자유가 이제 규문살인데 하여튼 축어는 확실하게 이제 나로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그 끼가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 공부의 끝까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는. 자, 어쨌든 그래도 일단 자본주의 현실 사회에서 이 팔자는 재가 있다. 재가 있는데 대운이 중요하죠. 이 대운이. 자, 뭐 여기까지는 요 아마 기묘대운에 관이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요. 기묘대운에. 그래서 이 기묘대운 이때 28 넘어서 결혼하셨나? 26. 요 진에도 진중을목이 들어있어요. 진중을목이. 그래서 이제 요때 아니면 요때 이제 되게 결혼 시기가 그러죠. 진중 요 속에 을목이 들어서 이 좋은 글자입니다. 요 상관까지 동했으니까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해야 되는 그런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시기였겠죠. 자, 이제 다른 건 여기 임묘진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해자축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대운을 알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해자축이라고 하는 게 물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해자축이 이제 겨울에 왔다는 거예요. 겨울은 깊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원숙해지는 과정이죠. 겨울이라는 게. 봄에는 농사 열심히 져야 되는데 요 대운이 좀 주목이 돼요. 요 대운이 무인대운 이런 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대운에 요 일주 내 자리 내하고 배우자 자리에 무토는 기토로 갔고 축토는 축인하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버렸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1급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예요. 나의 건강 문제, 배우자의 문제, 특히 요때 급격하게 불화, 이별, 갈등 이걸 겪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왕창 까먹든가 하여튼 큰 허들을 겪게 됩니다. 이 종혼을 맞이하려면 꼭 이런 허들을 한번 건너가요.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건 이론입니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이 글자가 다 기운이에요. 기운을 볼 줄 알아야 돼, 기운을. 이때 보면 물론 겁재운이라고 요거에서 조금 그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아주 이때가 가장 힘든 운명의 시기였을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화끈하지는 않죠. 정축이라는 게 충미충도 발생하고 백호살이 이렇게 준동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정진해야 되는 축이 왔으니까 그런 시기였을 것 같고 자, 지금은 병자대운에 와 있죠. 자, 병자대운은 병신합 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이 재가 많아지게 되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병을해대운 이렇게 가는데
자, 공부하는 천문성에 있는 자리에서 편관, 애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봅니다. 요 미중에 을목이 하나 있어요, 또. 미중에. 유일하게 여기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충하면서 정진하면서 이 을목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도반이 되지 않겠나. 도반의 인연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좀 보입니다. 이 사주는. 자, 하여튼, 이런 정도만 해석을 해도 이 사주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 항상 즉석사주풀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미리 정보를 뭐 크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해설을 하는 이유는, 팔자라고 하는 게 좋은 글자 꽤 있습니다. 특히 이 글자가 중요한데, 요게 지금, 요게, 나예요, 나. 근데, 여기 더우 뜨거워 죽겠는데 축중 개수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래도 목말라 하는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심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주가 돈복이 많아도 타인한테 인색하거나, 천성이, 요 글자가 만약에 여기가 미도 될 수 있잖아요. 미 같으면 그런 심덕이 없어요. 개수가 없어서.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데, 요 중에 개수가 있어서, 아, 전생에 그래도 선덕을 좀 닦았구나. 이렇게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해석이죠. 그래서 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현실에 딱, 특히 돈 앞에, 이재 앞에 서거나 결정적인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나와요. 그때, 요렇게 딱한 글자는, 아,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짐승처럼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를 회항할 수 있는, 자기를 회심해 볼 수 있는 선근이 이 글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셔서, 이제 종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추고 규문 원진에, 우리 공부 후천 대도, 무국대도에 귀의하셔서 나도 회원을 하고, 또 남도, 회원시키는 그런 큰 공부에 귀의하시길 바라고, 이 사주는, 인수가, 이게 인수인데, 녹의 인수인데, 전생에 세상 공부는 많이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고, 이제, 지혜를 깨치는 그런 공부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했어도 아는 게 많은 팔자예요. 그래도 이제, 딱 한 가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악셀에다가 너무 강합니다. 식상, 악셀에다. 이거 브레이크가 관인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응? 그래서 항상, 뭐, 지금 영감이 발달돼가지고 막 툭툭툭 말이 튀어나와 버리는데, 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더운 사주기 때문에, 열이 많고 또 순수하고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습관이 있다. 이걸 잘 조율하고 항상 말을 아껴야 돼요. 뭐가 보이고 알아도 좀 이게 딱 안에서 삭히고, 할 말을 때를 잘 가리면서 브레이크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를,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공부일 것 같아요. 이번 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네가 뭘 보여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말을 하라고 딱 때가 올 때가 있다. 이런 걸 경각심을 많이 주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잘 새기셔가지고 정진하시게 되면 도를 이루고 덕을 펼치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회양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